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6일차 2장 단상 교류회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론서라든가 출제기준 쪽에 보게 되면 보통 1장 직류회로가 나오고 2장은 정전계, 3장은 정자계, 그러니까 자기학 파트 쪽이죠. 얘가 이제 되는데 저희는 이제 회로를 제가 먼저 쭉 해드리고 그리고 자기학을 나중에 할 거라서 저는 이제 타이틀은 2장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 끝장 문제 풀이 순서대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6일차 2장 단상 교류회로 같은 경우에는 교류 기본식과 파형에 대한 내용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V는 141사인 377t-6분의 파이 파형에서 주파수는 얼마냐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는 순간 아, 교류 기본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교류 기본식은 원식을 갖다가 쓰게 되면 먼저 E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얘기를 하는 게 교류 기본식이죠. 이때 EM은 뭐예요? EM은 맥스, 최대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인 앞에 있는 거는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시간 t 앞에 있는 요거는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파이는, 죄송합니다. 세타는 위상, 저렴하게 얘기하면 각도, 요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주파수를 물어봤고, 주파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리고 오메가, t 앞에 있는 요 오메가 각속도 얼마라고 했냐면 377이라고 했기 때문에 377은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얘가 2파이 f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주파수 f는 넘어가면 2파이에 377 계산하시면 60Hz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2번. 전압 E는 100사인의 314t-6분의 파이인데 주파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보시면 요 t 앞에 주파수가 있죠. 1번 문제는 이게 377이다 이 얘기였고, 지금은 여기가 314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값만 314가 되겠고, 계산기 누르시면 50Hz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로 알고 계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되지만 오메가가 377이면 60Hz, 오메가가 314면 50Hz, 요 정도는 그냥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는.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주파수는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보시면 t 앞에 요 값이 120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요 오메가가 120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주파수 f 남겨놓고 넘기면 2파이에 120파이가 되겠고, 요거 약분하면 60Hz가 되겠네요.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각속도 오메가가 300 라디안 퍼 세크 단위죠. 인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각속도니까 요 오메가가 여기가 300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300. 그럼 주파수 물어봤으니까 F는 2파이에 300. 요렇게 되겠고, 그럼 요거 두 개 지금 약분하면 파이에 150 되겠죠. 150.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주파수가 100Hz인 교류에 주기가 얼마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주기 T는 어떻게 됩니까? F분의 1. 요렇게 되겠죠? 혹시 요런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론.
이때 주파수는 100.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1번 되겠습니다. 8번. 6분의 파이는 몇 도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자, 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죠. 첫 번째, 각도, 원주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각도로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 원주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원주율은 3.14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각도는 180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18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번 되겠네요. 30도. 9번. I1은 Im sin 오메가 t, I2는 Im 코사인 오메가 t. 두 교류 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냐라고 했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시간 기준이고요. 자, 먼저 I1입니다. 지금 오메가 t 뒤에 각도가 없기 때문에 0도를 얘기하는 거고, 0도란 얘기는 요 점이죠. 그래서 요 점에서 요렇게 오는 파형, 요 파형이 요게 Im sin 오메가 t예요. 이때 여기 최대값이 Im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얘는 코사인이죠. 코사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렇게 그리는 게 코사인이죠. 그러면 요 사인과 요 코사인 요거 두 개는 몇 도 차? 90도 차죠. 90도 차.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I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I는 10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180 약분하면 60도 로 표시되는 전류 파형보다 위상이 30도만큼 앞서고 뭐보다? 얘보다 30도만큼 앞서고 최대치가 100V가 되는 전압 파형을 나타내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물어봤어요, 지금? 전압의 파형. 그 중에서도 1, 2, 3, 4 보시면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이게? 교류기본식 형태죠. 즉, 이 문제는 전압을 교류기본식으로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전압을 교류기본식으로 표현하라. 그게 문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1, 2, 3, 4에서 보기로 주어지면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교류기본식을 먼저 씁니다. 전압 E는 EM에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교류기본식이죠. 이때 문제에서 최대치가 100V라고 주어졌어요. 그 얘기는 사인 앞에 있는 요 최대값이 100이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 그대로 쓰고요. 사인의 오메가 t 여기서 참고입니다.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60Hz라고 주어졌으면 요 오메가가 377이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 1번에서 했던 거죠. 여기 주파수가 50Hz라고 주어졌으면 여기가 314가였을 겁니다. 314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전류가 마이너스 60도예요. 마이너스 60도. 근데 문제에서 위상이 30도만큼 앞선다라고 했거든요. 얘보다 30도 앞선다. 그러면 플러스 30도죠.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원래 전류 마이너스 60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60도예요. 여기에 각도가. 근데 이거보다 30도 앞선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30도, 요게 30도 차다 이거죠. 요게 30도. 그러면 여기 나머지 각은 몇 도예요? 얘는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여기.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30도 요렇게 되어 있고 지금 1, 2, 3, 4는 품격 있게 되어 있어요. 품격 있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요거 찾아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3번. 자, 12번. 자, 시료값이 5A, 주파수는 F, 위상이 60도인 전류의 순식값을 I로 옳게 표시한 것. 자, 1, 2, 3, 4 보세요.
무슨 식? 교류기본식. 즉 얘는 전류를 교류기본식으로 표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또 써볼게요. 전류 I는 Im 사인의 오메가 T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고요. 오메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파이 F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굳이 제가 이걸 왜 넣냐면 1, 2, 3, 4가 시간 앞에 2파이 F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문제는 시료값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사인 앞에 있는 요 놈은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야죠. 시료값, 뭐 최대값, 평균값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정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죠. 그럼 내가 최대값을 알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시료값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시료값이 5A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5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사인에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뭐 보고요? 1, 2, 3, 4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T에 그 다음에 각도는 위상이 60도라고 그랬어요. 60도. 그러면 얘를 품격 있게 쓰면 뭐라고 쓰면 돼요? 3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3분의 파이.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네요. 2번. 자, 그래서 12번 한번 봤고요. 뭐 위에 11번이나 뭐 13번 쭉 이제 연결되는 문제니까 참고해서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6번서부터 몇 번까지냐면 쭉 연결되네요. 30번까지입니다. 30번까지 파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내용을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이제 간다면 정연파 기준 요렇게 파형이 이제 나올 때 한 주기를 평균한 것을 평균값이라고 하고 정연파 대칭파의 경우는 그 값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반주기를 평균한 것을 평균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평균값, 여기가 최대값, 가운데가 시료값, 그리고 평균값과 시료값을 나눈 것을 우리는 파형률이라고 부르고 시료값과 최대값을 나눈 것을 파고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이고요. 이때 정연파의 평균값과 시료값 이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정연파의 평균은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고 전압이면 EM, 전류면 IM,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고 마찬가지로 전압이면 EM, 전류면 IM. 자, 그 다음에 반파 정연파가 있죠. 반파 정연파는 평균이 파이분의 1, 시료값은 2분의 1, 최대값 생략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형파는 진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 외운 사람 뒤지게 맞아야 된다. 뒤지게 맞아야 된다. 몽둥이 들고 제가 막 얘기를 하죠. 무조건 1. 자, 그 다음에 삼각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삼각파라고 하죠. 평균은 2분의 1의 최대값, 시료값은 루트 3분의 1의 최대값. 이 네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물론 기사나 산업기사 가게 되면은 이제 상짜리 문제 중에서 반원파라든가 제형파라든가 맥동파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우리 기능사, 전기이론 이런 데에서는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90%는 정연파가 출제가 되는 거고 가끔 가다가 반원파나 뭐 구형파, 삼각파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정연파의 평균값과 시료값은 각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지만 가급적 외우는 게 낫죠. 파용률은 1.11, 111, 그리고 파고율은 루트 2, 즉 1.414, 이 두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낫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 보죠. 교류 전류는 크기 및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한 주기의 평균값은 얼마냐? 라고 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정현파, 대칭파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대칭파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반주기를 평균한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정연파의 평균은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고, 이때 최대값이 교류기분식으로 주어진 거죠. 사인 앞에 있는 요 3루트 2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루트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4번 되겠습니다. 19번. 최대값이 110V인 사인파, 교류전압이 있다. 평균값은 몇 볼트냐? 최대값이 그냥 아예 주어졌죠. 더 간단한 거. 여기다가 110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되겠고요. 20번. 최대값이 200V인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 물어봅니다. 같은 문제죠?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00 집어넣으면 되고 계산하시면 4번 되겠습니다. 21번. 평균값이 191V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지금 얘가 주어진 거예요. 191. 그리고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전압 EM은 넘기면 평균 191 곱하기 2분의 파이. 계산기 누르시면 3번 된대요. 자, 다음 23번. 어떤 교류전압의 시료값이 314V일 때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시료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시료값은 정연파는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고, 여기도 최대값이죠. 기호 맞출게요. 요것도 최대값. 그럼 파형에서 얘기하는 요 놈과 요 놈은 두 개가 같은 거죠. 이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시료값이 314라고 주어졌고요. 이 두 개가 같고 이때 이걸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넘겨서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거 2m 넘기면 시료값이 314고요. 루트 2가 넘어가면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요게 시료값이 지금 주어진 문제지만 평균값이 주어지고 시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2번 됩니다. 2번. 자, 다음 25번. 삼각파 최대값이 1이라고 한다면 시료값과 평균치는 각각 얼마냐? 삼각파 요거죠. 요거. 그럼 평균은 2분의 1, 시료값은 루트 3분의 1. 따라서 정답이 2번 되겠네요. 26번. 그림과 같은 톱니파의 시료값은 어떻게냐? 자, 톱니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톱니파라고 이제 된 건데 삼각파죠, 결국에. 그러면 시료값은, 삼각파의 시료값은 루트 3분의 1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지금 그림 보시면 여기에 0점에서부터 여기가 A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최대값이 A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루트 3분의 A가 되니까 정답이 1번 되겠네요. 1번. 자, 27번. 자, 그림과 같은 정연파 교류의 반파, 시료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반파죠. 반파. 정연파의 반만 나왔다. 그래서 반파라고 이제 하는 거고, 지금 반파 시료값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반파 정연파 2분의 1.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2분의 1의 최대값.
자, 28번. 파고율과 파용률이 모두 1인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구형파. 이거 틀리면 진짜 뒤지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구형파 찾아라. 3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파형률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식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그냥 그림을 그리세요. 정연파 하나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 무슨 값이요? 최대값이요. 반주기를 평균한 거는 평균값이요. 가운데는 실효값이죠. 이때 평균값과 실효값 두 개 나눈 것을 파형률, 실효값과 최대값을 나눈 것은 파고율, 고, 높을 고, 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형률 요거 찾아라. 그러면 실효값, 평균값 얘기하는 1번 되겠네요. 1번. 자, 그래서 29번까지 파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교류기본식과 파형, 평균값, 실효값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차 전기기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부터는 이제 동기기 파트가 되겠는데요. 직류기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을 해주실 게, 직류기는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회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동기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자는 가만히 있고 계자가 돌죠. 그래서 회전 계자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속도를 우리는 동기속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라는 식을 쓰게 되는데, 이게 기기 계산 문제 1순위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1순위 이제 계산 문제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류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자속은 어디서 발생시켜요? 계자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번.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를 회전자로, 그래서 회전계자형이라고 이제 하는 거, 요거는 회전계자형 3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계 같은 경우는 전기자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유도자형은 유도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자, 5번. 터빈 발전기의 극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5번하고요. 5번, 6번, 뭐 우산형 발전기 용도, 그 다음에 7번, 얘도 많이 나오죠. 철극형 발전기 특징 얘기하는 요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돌극형과 비돌극형이 있죠. 이때 돌극형은 저속기, 그리고 비돌극형은 고속기로 나타내고, 얘는 극수가 많고, 여기는 2극 또는 4극, NS 가지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2극 또는 4극이라고 하고, 이때 최대 출력 부하각은 60도, 90도. 그래서 특징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는 비돌극형이기 때문에 2극에서 4극으로 나타내는 4번이 되겠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6번, 7번 연결되는 문제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7번이요. 자, 8번. 삼상 동기발전기 상간의 접속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자, Y결선을 쓰게 되면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루트 3배 전압, 선간 전압을 올릴 수 있고 접지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중성점을 통해서 접지할 수 있고, 선간 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죠. 그래서 220이 상전압이면 선간은 380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선간전압의 3구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요? 접지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선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4번, 같은 선간전압 결선에 비해서 절연이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다죠, 쉽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9번, 10번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11번부터 19번까지 동기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유도기 쪽에서도 요거 계속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순위 계산 문제. 자, 11번.
동기발전기 회전수 NS, 동기속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요거 찾아라.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고요. 13번 극수가 10, 요게 10이고요. 주파수가 50, 매분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인데 극수는 10, 120 곱하기 주파수 50. 계산기만 누르면 되는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16번 동기속도가 1800, 주파수가 60,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몇 극이냐라고 했는데 극수 물어봤어요. 극수. 그럼 요 P 물어봤고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P는 NS의 120F. 그러면 NS는 1800, 120 곱하기 주파수 60. 계산기 누르시면 2번 되겠습니다. 19번 극수가 10, 동기속도 600. 이때 동기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를 물어봅니다. 그럼 주파수 요거 물어본 거니까 다 넘기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F는 넘겨주면 NS 곱하기 P 120 이렇게 될 거고요. NS가 600, 극수는 10극, 그 다음에 요거 120.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50Hz.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까지 연결되는 문제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1번부터 26번까지는 동기기의 전기자권선법이에요. 21번부터 26번까지는 동기기의 전기자권선법. 자, 한번 보고 가죠. 자, 동기기의 전기자권선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직류기에 했던 권선법을 잠깐 얘기하자면, 바깥에서 안으로 감는 환상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만 갖는 고상권이 있었고요. 이거 안 쓰죠? 얘만 쓰고요. 고상권에는 다시 계로권과 패로권으로 나눴죠. 그 중에서 계로권은 안 썼고요. 패로권을 썼고, 패로권은 다시 단층권과 이층권으로 나누는데, 단층권 안 쓰고 이층권을 썼고요. 이층권은 다시 중권과 파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중병에 걸려서 병렬이니까 중병에 걸려서 파직을 당하더라,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직렬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타냈는데, 이 동기기에서는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게 뭐가 추가가 되냐면 집중권과 분포권, 전절권과 단절권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집중권, 전절권은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외울 때 지읒자 들어가는 거는 안 쓴다,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하죠. 분포권을 쓰건, 이제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쓰게 되면 파형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쁘게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전기자권선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절권 안 쓰죠. 분포권, 이층권, 중권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23번 전기자권선을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거죠. 고조파를 제거를 하고 파형이 이뻐진다, 개선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1번 되겠습니다. 25번 동기발전기 권선을 분포권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찾아라,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파형이 좋아진다. 1번 되겠습니다. 27번. 자, 27번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9번까지고요. 39번까지고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제가 하면서 동기기 있는 거랑 한꺼번에 이제 같이 나타내 준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니까 얘네들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만 설명은 뭐 굳이 하진 않고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1, 2, 3이 차례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이냐? 동기발전기 전기자반작용에서 전류의 유효분 I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하는 작용을 뭐라고 불러요?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하죠. 교차 자화작용. 감자나 증자로 나타나는 거는 I 사인 세타 무효분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죠. I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교차 자화작용이고 무효분 I 세타에서 뒤진, 늦게 가는 거죠. 뒤진 무효분은 감자. 앞선 무효분은 증자. 이렇게 돼요. 물론 기능사에서 이런 문제까지 나오진 않지만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라고 나오면 이게 두 개가 반대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발전기 기준으로 늦으면 감자, 빠르면 증자. 이렇게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고요. 29번. 전기자반작용에서 역률이 1인 경우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라고 이제 했는데 역률 1이 가장 좋은 상태죠. 그래서 교차자화작용 I 코사인 세타 들어가는 부분 4번 되겠습니다. 30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전류를 I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횡축 반작용 우리가 I 코사인 세타를 횡축 반작용 그 다음에 무효분이 들어가는 감자 증자가 직축 반작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횡축은 가로, 직축은 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횡축 반작용이라고 했으니까 I 코사인 세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I 사인 세타는 직축 반작용 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감자 증자. 자, 32번 동기발전기 앞선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앞선다 라고 했으니까 증자죠. 3번 되겠습니다. 34번 자, 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해서 90도 뒤진 늦게 가는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자라고 그랬죠. 감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네요. 감자작용으로 기전력을 감소시킨다. 자, 36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이제 했는데 자, I 코사인 세타로 얘기하는 게 교차자화작용이죠. I 사인 세타, 감자나 증자로 나타내는 게 감자 증자. 요게 되겠고요. 합쳐서 편자작용이라고 하죠. 따라서 1번 되겠네요. 포화작용. 자, 그래서 36번까지 동기기, 전기자반작용에서 나오는 거. 뭐, 여기 전기자반작용은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만, 직류기는 원인, 현상, 방지대책, 이런 거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앞선 전류, 뒤진 전류, 뭐, 요런 거 나타내 주는 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생각하셔서 접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I 코사인, I 사인, 그거 잘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